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우뚝 선 한국 최대 건설회사 한진그룹 본사 빌딩 40층 최고층 회장실에서 한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죠. 한 회장의 본명은 한성민.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슴 한편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똑똑.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태준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한태준은 한성민의 장남으로 현재 한진그룹 상무로 재직 중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늘 불만이 숨어 있었죠. 아버지, 이번 동남아 프로젝트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들을 자꾸 미루고 있어서였어요. 조금 더 검토해보자. 워낙 큰 사업이니까. 한성민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가슴의 압박감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며 한미라가 들어왔어요. 32살의 한미라는 한성민의 둘째 딸로 현재 그룹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외모와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지만 오빠 한태준과는 늘 은밀한 경쟁 관계에 있었죠. 아버지, 주주총회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언제쯤 후계자 문제를 공식 발표하실 건가요? 한미라의 질문에 한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남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갑자기 한성민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한태준이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한미라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한성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금물이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태준과 한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친 남매.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서 후계 구조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미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생각은 뻔하네요. 하지만 능력으로 따지면 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벌써 경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이 오히려 유산 경쟁의 신호탄이 된 셈이었죠. 그날 밤 한성민은 병상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둘러싼 자식들의 욕망. 과연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한편 어둠 속에서 한태준과 한미라는 각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불안해진 지금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진그룹을 둘러싼 위험한 상속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성민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남동 한옥마을에 자리한 한진가 본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침 일찍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태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무님,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퇴원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한 여성은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서지혜입니다. 한태준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뭔가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한태준입니다. 환자의 아들이고요. 서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친정집,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오빠를 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서지혜는 한성민의 막내딸이었습니다. 20년 전 12살이었던 그녀는 한 여름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가족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사실 그날 밤 서지혜는 아버지 서재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들과 나누는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무서워진 서지혜는 그날 밤 집을 나가 보육원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씨를 받아 서지혜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서지혜는 진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어린 나이에 오해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녀는 간병인이라는 신분을 빌려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며 서지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한옥의 구조,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 그리고 어머니가 가꾸던 작은 화단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그때 한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오신 간병인분이시군요. 저는 한미라예요. 서지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였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예쁜 언니였죠. 안녕하세요. 서지혜입니다. 한미라는 서지혜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어쩐지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죠.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얼굴이 좀 친숙해 보이는데 서지혜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아마 그냥 흔한 얼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한성민이 퇴원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서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죠. 아버지, 간병인분이 오셨어요. 한태준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서지혜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성민은 서지혜를 바라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잘 부탁합니다. 한성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지혜는 아버지 방에서 간병을 시작했어요. 조용히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진실을 찾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서지혜는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가야만 했어요. 서지혜가 한진가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성민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지혜는 한성민의 약을 준비하기 위해 1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이려던 순간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한태준과 한미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될 거야.
한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후계자 발표도 또 미뤄지겠네. 벌써 2년째야. 한미라가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서지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한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라니. 무슨 뜻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태준이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알아. 디곡신이야. 서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디곡신은 심장약이지만 과량 투여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약물이었죠. 미쳤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한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생각해봐. 아버지 나이도 많고 심장병도 있잖아.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한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서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오빠와 언니가 아버지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하지만 새로운 간병인이 있잖아. 한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좋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간병인 탓으로 돌리면 되거든. 한태준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죠. 좋아.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결국 한미라도 동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두 남매는 악마 같은 계획을 확정했어요. 서지혜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것은 이런 무서운 일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성민의 간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태준이 들어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한성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한태준이 서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님, 아버지 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리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서지혜가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직접 약을 준비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드시는 약이 워낙 중요한 것들이라서요. 한태준의 제안에 서지혜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한태준이 가져온 약을 보며 서지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똑같은 심장약이었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한성민이 말했습니다. 지혜 씨,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성민은 예리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서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뭔가 눈치채고 계신 것일까요? 그날 밤 서지혜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가족을 고발해야 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고민했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보호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서지혜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과 한미라의 대화를 녹음하고 독이 든 약의 성분을 분석할 방법을 찾았어요. 위험한 잠입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지혜가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한태준과 한미라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하지만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서지혜는 한성민이 낮잠을 자는 사이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한태준의 서랍에서 디곡신 병을 찾아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려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약병이 보였어요. 라벨을 자세히 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지혜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미라가 서 있었죠. 아, 회장님께서 펜을 찾으신다고 해서요. 서지혜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한미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펜이라면 아버지 방에도 많이 있는데요. 굳이 여기서 찾을 이유가 있나요? 한미라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서지혜는 뒷걸음질 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서지혜가 서둘러 서재를 나가려 했지만 한미라가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간병인님, 혹시 우리 집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미라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태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여자 모두 긴장했죠. 무슨 일이야? 한태준이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오빠 간병인분이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한미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지혜를 날카롭게 훑어봤어요. 간병인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지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같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태준과 한미라는 서지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해주세요. 서지혜라는 여자인데요. 서지혜는 그 전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조사한다니.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한편 한성민은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혜 씨,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성민이 서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이세요? 서지혜가 반문했지만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한성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지혜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한태준의 컴퓨터에서 디곡신 구매 기록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피했지만 한태준이 방에 들어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틀 후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무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서지혜라는 이름으로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 전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가짜 신분이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태준은 곧바로 한미라를 불렀어요. 미라야, 그 간병인 뭔가 수상해. 가짜 신분일 가능성이 높대. 한미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를 조사하러 온 건 아니겠지.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보낸 걸 수도 있고. 두 남매는 극도로 긴장했어요.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내보낼까? 한미라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의심받을 수 있어. 일단 더 지켜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날 밤부터 서지의 주변의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한태준은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서지혜는 이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와중에도 한태준과 한미라는 독살 계획을 계속 진행했어요. 한성민의 약에 조금씩 디곡신을 섞어 넣고 있었거든요. 서지혜는 매번 한성민에게 약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함부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서지혜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한태준과 한미라가 나누는 대화를 완벽하게 녹음한 것이죠. 내일이면 탐정 조사 결과가 나와. 그럼 그 여자 정체가 밝혀질 거야. 한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그 전에 일을 끝내야겠어.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라도 동의했습니다. 서지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지혜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어요. 한성민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다루겠습니다. 그날 밤 서지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민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를 깨웠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성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지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바로 잠이 깼어요. 무슨 일인가요? 서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몰래 녹음한 한태준과 한미라의 대화가 들어 있었죠.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 디곡신을 이용한 독살 계획, 간병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까지. 한성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 말인가요? 한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식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회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서지혜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간병인이 아닙니다. 한성민이 놀란 눈으로 서지혜를 바라봤어요. 저는 회장님의 막내딸 한지혜입니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지혜를 응시했어요. 지혜야, 우리 지혜가 맞니? 서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아버지. 20년 만입니다. 한성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내딸이 살아서 자신 앞에 있다니. 지혜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데. 서지혜는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린 시절 목격했던 충격적인 일,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성인이 되어 진실을 찾기 위해 돌아온 이야기까지요. 아버지, 그때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정말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한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혜야.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사람들과 거래해야 했었어. 하지만 곧 정리할 예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놀라서 사라진 거구나.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린 서지혜가 본 것은 아버지의 범죄가 아니라 회사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야, 지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부녀가 20년 만에 화해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한성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태준이와 미라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네, 아버지. 이미 약에 독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성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서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해봐. 저희가 먼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결정적 순간을 잡는 거죠. 한성민이 딸의 계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아버지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신 것처럼 연기해 주세요. 그럼 그들이 마지막 수를 쓸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에게 증거가 있으니까요. 한성민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믿고 따를게. 하지만 지혜야, 혹시라도 위험해지면 즉시 도망가거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절대 아버지를 버리고 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함께 맞서야 할 위험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성민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숨이 가쁘네. 서지혜가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소리를 듣고 한태준과 한미라가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태준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한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잠시 쉬면 나아질 거야. 한성민이 힘겹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한태준과 한미라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어. 한태준이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끝내는 게 좋겠어.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해. 한미라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자. 마지막으로 서지혜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사설탐정 김영수가 한태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무님, 큰일입니다. 서지혜의 정체를 알아냈는데요. 한태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죠? 한지혜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된 회장님의 막내딸 말이에요. 전화기를 든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확실한 거예요. 네, 지문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전화를 끄는 한태준은 즉시 한미라를 불렀어요. 두 남매는 서재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라야, 큰일이야. 그 간병인이 우리 막내 동생이야. 한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 소리야? 지혜는 20년 전에 죽었잖아. 탐정이 확인했어. 한지혜가 맞다고. 한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막내 동생,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그럼 지혜가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났겠어. 분명히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온 거야.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대로 두면 우리가 위험해져. 한미라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지혜만 제거하면 안 돼. 아버지도 함께 처리해야 해. 그래야 모든 증거가 사라져. 한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까지. 너무 위험하지 않아. 생각해봐. 지혜가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아버지도 우리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 한태준의 논리에 한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밤에 끝내자.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해. 한태준이 서랍에서 더 큰 디곡신 병을 꺼냈어요. 이걸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아버지 심장에는 치명적일 거고 지혜는. 한태준이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돼.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든지. 한미라가 머뭇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미라야,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한 거야. 한태준이 누나를 설득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해. 두 남매는 최후의 범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서지혜와 한성민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서지혜가 몰래 설치한 도청기를 통해 대화를 들었거든요. 아버지, 들으셨죠?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한성민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지혜야.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 서지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날 저녁 8시 한태준과 한미라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한태준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좀 안 좋아. 가슴이 답답하고. 한성민이 연기했어요. 그럼 약을 일찍 드시는 게 좋겠어요. 한미라가 제안했습니다. 간병인님, 약 좀 준비해 주세요. 한태준이 서지혜에게 말했어요. 서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을 준비했습니다. 한태준이 가져온 약에는 치명적인 양의 독이 들어있을 것이었거든요. 회장님, 약 드세요. 서지혜가 약을 건네려는 순간 한태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한태준이 약을 받아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서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 약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태준과 한미라가 서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뭔 소리야? 한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언니, 그만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서지혜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너 정체를 안다. 한지혜지. 한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한지혜야.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아버지를 독살하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어. 한미라가 발끈했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서지혜는 침착했어요. 증거요. 여기 다 있어요. 서지혜가 녹음기를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남매의 범죄 계획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한태준이 서지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한성민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아들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태준아. 아버지. 한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서 있었거든요.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한성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순간 한태준과 한미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경찰 반장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태준, 한미라 씨, 당신들을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서지혜가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한태준과 한미라의 대화. 디곡신을 이용한 독살 계획부터 서지혜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음모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증거 능력이 없어. 한태준이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일주일 전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 반장이 설명했어요. 한지혜 씨가 신고해 주신 덕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이 증거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디곡신 구매 기록, 컴퓨터 검색 기록, 그리고 실제 독이 든 약병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미라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지금까지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 서지혜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태준은 끝까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진그룹의 상무야. 이런 식으로 대하면. 하지만 한성민이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나 아들 앞에 섰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한태준도 움찔했어요. 나는 내가 이런 아이로 자랄 줄 몰랐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한성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한미라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지만 한성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고? 그게 말이 되니? 한성민의 질책에 한미라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한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지혜, 너도 결국 돈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야? 우리랑 뭐가 달라? 서지혜가 슬픈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찾으러 온 거예요. 진짜 가족을요. 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족이라고?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오빠를 보며 한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지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너와 미라는 그렇지 못하구나. 드디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태준과 한미라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성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지혜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성민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이제야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경찰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지혜 씨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완전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나간 후 한성민과 서지혜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정말 끝난 거니?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한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것도 내 책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서지혜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너만은 다르게 자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서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20년간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는 한진그룹을 둘러싼 충격적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민과 서지혜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상속 살인미수 사건의 최종 선고일이었거든요. 한태준과 한미라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죠. 피고인 한태준은 살인미수,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한미라는 살인미수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한미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성민과 서지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가족이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서며 한성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지혜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진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한성민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째, 20년 전 실종되었던 제 막내딸 한지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둘째, 저는 한지혜를 한진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막내딸이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니.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가요? 한성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지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지혜야, 부담스럽지 않니? 갑자기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지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지혜야. 며칠 후 서지혜는 한진그룹 임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던 임원들도 그녀의 명확한 비전과 추진력에 점차 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최우선 과제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거래는 공개되어야 하고 윤리 경영이 뿌리내려야 해요. 서지혜의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서지혜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한태준과 한미라를 면회하러 간 것이었어요. 차가운 면회실에서 마주한 세 남매.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뭘 하러 왔어? 우리를 비웃으러? 서지혜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한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서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한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한태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욕심이 너무 컸나 봐.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서지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서지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1년 후 한진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한성민은 이제 명예회장으로서 딸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부녀는 집 마당에서 산책을 했어요. 지혜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기반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내 자신의 능력이야. 한성민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성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누구야? 회사 법무팀의 김대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성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그래, 아버지가 만나봐야겠구나. 두 사람은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진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지혜는 이제 아버지의 든든한 후계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위험했던 상속 게임은 끝났고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 같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